여러분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전략일 수도 있고, 탁월한 리더일 수도 있으며 압도적인 기술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경영의 모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영 이론서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현대 경영학의 원리를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업들이 겪었던 사건과 위기,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저자인 존 브룩스는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기업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취재했고, 그 결과 경영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나 공식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판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흘러도 전혀 낡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세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이지만 오늘날 기업들이 겪는 문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시장을 과신하는 경영진, 과도한 낙관론에 빠진 투자자, 조직 내부의 정보 왜곡,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응까지 현대 기업들이 마주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워런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경영석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버핏은 재무제표보다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여러 경영 사례들을 따라가며 기업이 왜 성공하고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책의 첫 번째 대표 사례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패작으로 불리는 에드셀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미국 자동차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포드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 했고,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에드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가 이어졌고 시장 조사도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마케팅 전략이 동원되었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에드셀은 출시 직후부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판매량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결국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존 브룩스는 이 사건을 단순한 제품 실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을 확신한 조직 전체가 어떻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주목합니다. 지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반대 의견은 줄어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오히려 객관적인 판단은 어려워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충분한 시장 조사를 했음에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영진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결과를 중심으로 정보를 받아들였고 소비자의 실제 욕구보다 회사의 기대를 더 믿었습니다.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와 기술을 보유하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도 실패를 예상하지 않을 때일 수 있습니다. 에드셀의 실패는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집단적 낙관론에 빠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제록스를 둘러싼 투자 열풍입니다. 오늘날 복사기 기업으로 알려진 제록스는 당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앞다투어 매입했고 기업 가치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성과보다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에 집중했고,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존 브룩스는 이 과정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이 사기 때문에 사고, 상승하는 가격이 다시 상승을 부르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업의 실적보다 군중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금융시장과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심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기대, 그리고 군중을 따라가려는 심리는 반복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투자와 경영 모두에서 냉정한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의 열광은 영원하지 않으며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일시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 성과와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존 브룩스는 경영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신뢰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보험회사를 둘러싼 위기 사건입니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현재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은 약속한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단순한 실적 악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에서는 기업 내부의 문제와 경영진의 판단 착오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보였지만 정보가 확산될수록 투자자와 고객의 우려가 확대되었고 결국 기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 자체보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진은 문제를 축소해서 설명하려 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업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브룩스는 기업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시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은 공장이나 설비보다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신뢰를 잃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은 숫자를 관리하는 일인 동시에 사람들의 믿음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 사례는 기업 윤리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걸프 설퍼는 거대한 광산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정보가 시장 전체에 알려지기 전에 일부 관계자들이 먼저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일부 인사들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이후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면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내부정보 거래 문제로 확대되었고 미국 금융시장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존 브룩스는 이 사건을 통해 시장이 왜 공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만 중요한 정보를 독점한다면 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기업이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윤리적 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행동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내부정보 거래는 금융시장의 핵심 규제 대상입니다. 기술과 제도가 발전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장의 건전성을 결정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정성 없는 성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신뢰받는 시장과 신뢰받는 기업은 모두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존 브룩스는 대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기업은 수많은 부서와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모든 것을 직접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책에서는 대기업 경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조직을 관리하는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현장의 정보가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주목합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좋은 소식만 보고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실제 상황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존 브룩스는 훌륭한 리더가 반드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불편한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경영자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는 조직 운영의 핵심이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잘못된 정보 속에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단순한 기업 사례뿐 아니라 한 경영자의 철학과 태도를 보여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데이비드 릴리엔설입니다. 그는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영자의 역할을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조직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며 더 넓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존 브룩스는 그의 행보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강력한 추진력이나 카리스마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릴리엔설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경영이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존 브룩스는 이러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훌륭한 경영자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 아니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존 브룩스는 월스트리트의 움직임을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집합으로 바라봅니다. 시장은 냉정한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공포, 낙관과 비관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를 보면 투자자들은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행동하고 그 확신이 모여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상승장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위기가 발생하면 실제 상황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는 반복적으로 금융시장을 흔들어 왔습니다. 존 브룩스는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그는 뛰어난 전문가조차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 자체보다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발전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심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의 통찰은 여전히 현재의 투자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정보를 반영하는 장소인 동시에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경영과 투자 모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인수와 합병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인수합병은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 브룩스는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건물이나 설비를 사는 것과 다릅니다. 조직 문화와 경영 방식,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함께 통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기업이라도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질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직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 브룩스는 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기업이 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입니다. 이 사례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지만 성공 여부는 거래 자체보다 이후의 통합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장은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전략과 재무, 시장 점유율 같은 요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존 브룩스는 기업의 현실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말합니다. 조직 안에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영진은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현장 관리자들은 당장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과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만나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존 브룩스는 경영 실패의 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훌륭한 조직은 의견 차이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기업이 결국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최신 기술과 뛰어난 전략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경영자의 판단 오류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경영자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 브룩스는 뛰어난 경영자 역시 인간이며 실수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성공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때로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의 편향입니다. 경영자는 수많은 보고서를 받지만 그 정보가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상사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불편한 사실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자신감이 결합하면 판단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 브룩스는 완벽한 경영자를 찾기보다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경영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배우고 수정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영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력에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 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존 브룩스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경영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영을 숫자의 세계로 생각합니다. 매출과 이익, 시장 점유율과 주가 같은 지표들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 브룩스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드셀의 실패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록스 투자 열풍 역시 재무제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위기와 내부정보 거래 문제, 조직 내 갈등과 경영자의 판단 오류도 모두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책은 완벽한 경영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도 실패할 수 있으며 실패한 기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정하는가입니다. 존 브룩스는 독자들에게 지나친 확신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경영자도 투자자도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도 조직도 투자도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이 책이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영의 모험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재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탐욕과 낙관, 실수와 교훈은 지금도 기업과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책을 높이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업을 분석할 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존 브룩스 역시 같은 관점에서 경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책 속 사례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도 잘못된 판단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심각한 위기도 올바른 대응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경영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와 투자자에게도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는 기업 경영뿐 아니라 삶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모험은 단순한 경영서가 아니라 인간과 조직을 이해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담보다 실패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결과보다 과정 속의 판단을 분석하며 숫자보다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만약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혹은 기업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책은 여전히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십 년 전의 사례들이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경영의 본질이 시대를 초월한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책이 고전으로 남아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모험은 성공한 기업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실수하고 위기를 맞이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존 브룩스는 실제 사례를 통해 경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선택의 결과임을 설명합니다. 시장의 열광과 공포, 조직 내부의 갈등, 경영자의 자신감과 오류는 시대가 달라져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정 시대의 경제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조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들고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게 하며 숫자보다 사람을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의 모험은 지금도 세계적인 투자자와 경영자들이 꾸준히 추천하는 대표적인 경영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책으로 세상을 읽는 공간, 유튜브 도서관이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